단독, 클럽급, 대표팀 감독 후보에 스포르팅 아모림 플러스 펠릭스 산체스 포함. 너무 불가능한 명단 아닐까?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공석인 축구대표팀 사령탑 자리에 돌고 돌아 결국 국내 감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전력강화위는 몇 달에 걸쳐 새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 지도자 선임에 무게를 두고 100명 가까운 후보군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한 감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강화위는 지난 18일과 21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다. 당초 전력강화위는 빠르면 이달 안에 감독 선임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1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5인 정도로 압축한 뒤 21일 구체적인 윤곽을 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후보 가운데는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 주제 모라이스 전 전북현대 감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기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은 한때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후보군에서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를 떠나 해외에서 팀을 맡은 경험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이다. 2014년 일본 제1리그 베갈타 센다이를 한 시즌 지휘한 게 해외 경력의 전부다. 지난 6월 A매치 전부터 후보로 언급됐던 헤수스 카사스, 스페인, 이라크 대표팀 감독 역시 비슷한 이유다. 스페인 대표팀에선 수석 코치, 바르셀로나에선 스카우트와 경기 분석관을 맡은 경력이 있지만 감독으로서 팀을 이끈 것은 이라크 대표팀이 거의 유일하다. 모라이스 전 전북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역시 전북 감독 시절 평가가 썩 좋았던 것은 아니다. 감독으로 있던 기간 내내 전술이 없다. 선수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전북에서의 지도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클린스만 전 감독과 코치진 위약금 등으로 재정적인 여력이 많지 않다.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 않다.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는 미국 출신의 제시 마쉬 감독을 유력 후보로 삼고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감독 연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최고 30억 원 정도임이 드러났다.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약 60억 원을 연봉으로 받았던 마쉬 감독을 데려오기에 한참 모자랐다. 결국 마쉬 감독은 한국 대신 캐나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다른 후보군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 빅리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적이 없거나 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한 모험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가능성만 보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3차 예선까지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3차 예선 1차전은 9월 초 열릴 예정이다. 기껏해야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그 전에 이달 27일 조 추첨이 이뤄진다. 새 감독이 팀을 맡아 대표 선수들의 기량과 특징을 파악하고 상대 전력을 분석하기에 시간이 빡빡하다.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 감독이 온다면 그 과정은 길고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지도자 쪽으로 자연스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감독보다는 차라리 대표 선수들의 성향을 잘 알고 소통 면에서 유리한 국내 감독이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최종 후보에 올라와 있는 국내 지도자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과 김도훈 전 대표팀 임시 감독 등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도훈 감독이다. 김도훈 감독은 6월 A매치 기간 임시 감독으로서 성공적으로 대표팀을 이끈 바 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전 싱가포르전 7에서 0, 6차전 중국전 1에서 0, 2연승을 지휘했다. 당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전술적으로 잘 준비한 것은 물론 국가대표 선수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했다.
울산 사령탑 시절 2020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는 등 토너먼트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도 김도훈 감독의 장점이다. 홍명보 감독은 국내 지도자 가운데 능력이나 경험 면에서 가장 준비된 인물이다.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이끌었다. 비록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지만 대표팀을 이끌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치른 적도 있다. 현재는 울산을 K리그 1, 2연패로 이끄는 등 여전히 최절정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축구협회 전무이사를 맡는 등 협회 사정을 잘 안다는 점도 다른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만의 장점이다. 다만 지난 3월에도 문제가 됐듯이 현재 울산을 이끄는 상황에서 대표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부담되는 부분이다. 축구 관계자는 외국인 감독이건 국내 감독이건 간의 새 사령탑 선임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전력 강화위가 빠르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역시 클롭 떠날 때도 후임자 챙겼다. 몇 가지 조언을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위르겐 클롭 감독이 리버풀의 새로운 사령탑 아르네 슬롯 감독에게 조언을 해줬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20일 한국 시간 슬롯 감독이 클롭 감독에게 리버풀 감독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라고 보도했다. 클롭 감독이 2023에서 24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났다. 2015에서 16시즌 도중 지휘봉을 잡은 뒤 약 9년 만에 이별이다. 그는 나는 많은 사람이 우는 걸 봤다. 오늘 밤도 그럴 것이다. 안필드와 리버풀이 그리울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좋은 것이다. 라며 작별 인사했다. 클롭 감독은 팬들에게 자신의 후임자를 잘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는 날 환영했던 것처럼 새 감독을 환영해달라. 첫날부터 올인하고 계속 믿어줘라. 나도 이제 여러분의 일원이다.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팀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리버풀은 레버쿠젠 사비 알론소 감독과 스포르팅 후벤 아모림 감독 등을 차기 감독으로 점찍었지만 무산됐다. 이후 낙점된 감독이 바로 슬롯 감독이었다. 그는 페예노르트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감독이다. 이번 시즌에도 팀을 KMVB 베이커 우승, 리그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리버풀에 부임한 슬롯 감독이 최근 클롭 감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전 구단에서도 그랬겠지만 한 팀에서 9년 동안 일하고 성공한 클롭 감독에게서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다. 클롭 감독은 슬롯 감독에게 몇 가지 팁을 전수했다. 그는 클롭 감독은 나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가 나를 매우 기뻐해 줬다는 점과 리버풀을 최고의 방법으로 응원해준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슬롯 감독은 클롭 감독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과거 훈련 세션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 그는 문화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무엇에 익숙한지 알고 싶다. 클롭 감독의 훈련장에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보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조금씩 훔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경기를 보면서 하지만 훈련하는 방식을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수들이 똑같은 훈련을 다시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만의 것을 구현할 것이다. 하지만 선수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는 건 흥미롭다. 라고 밝혔다. 슬롯 감독은 이미 몇몇 선수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클롭 감독이 떠난 후 몇 명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부분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다. 슬롯 감독은 나중에 선수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전화나 화상 미팅보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3. B11 현장, 찾아간 친정 원정석 서 욕설과 손가락 욕 나라와 신진호. 앞으로도 계속 갈 것. 욕설도 있었고 손가락 욕도 있었다. 차라리 나 혼자면 괜찮은데 가족이 많이 와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조성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23일 오후 6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18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1-3으로 패배했다.
인천은 4승 8무 6패, 승점 20으로 리그 8위를 유지해 중위권 안착에 실패했다. 리그 5경기째 무승, 3무 2패이었다. 신진호는 이날 경기 선발 출전해 친정 포항을 상대했다. 2011년 포항에서 데뷔해 국내외 여러 클럽을 거친 후 2021년 포항으로 다시 돌아왔다. 2023년에는 포항을 떠나 인천으로 이적했다. 경기 후에는 급기야 포항 원정 팬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경기 종료 후 자신이 몸담았던 포항의 팬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다 벌어진 일이었다. 경기 후 공동 취재구역에서 취재진을 만난 신진호는 평소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다. 나도 1에서 3으로 홈에서 진 상황에서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팬들이고 하니까 인사를 드려야 하지 싶었다. 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말이 나왔다. 우리 가족도 아내도 와 있었다. 이제 시간도 지났는데 가족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울컥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라고 충돌한 배경을 전했다.